인텔이 흔들려서 반도체의 지형이 흔들거린다는 게 사실은 지난주에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뉴스였어요. 여러분들의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의 코스피가 갑자기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쫙 오르던 현상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번에는 인텔이 떨어뜨린 팝콘이었죠. 자, 흔들리는 인텔 제국이라 그랬는데, 왜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매출액 거의 200억 달러, 영업이익 엄청나죠? 거의 6조를 발표했는데 당연히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주가가 18년 만에 최대폭인 16%가 빠졌어요. 저 정도 큰 기업이 16% 잘 안 빠지는데 왜 그랬냐? 실적 좋은데 왜 빠졌냐?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텔 주가예요. 여기 있던 게 저 발표 한 방에 50% 깼어요. 봤을 게.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건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인텔 정도 되는 주가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야, 이게 한 방에 이게 어떤 일이 벌써 실적도 좋은데 왜? 사실상 인텔이 항복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7나노 컴퓨터 칩 공정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수율이 낮아져 계획보다 늦은 2022년 말, 이게 언제야? 지금 2020년인데 아니면 2023년이나 돼야 출시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굉장히 고난이도 칩, 10나노 아래에 있는 칩을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어요. 인텔은 종합반도체 회사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설계라고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설계는 모르겠는데 만드는 거에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글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앞으로는 위탁 생산을 검토한다. 이거를 발표하면서 지금 인텔이 한 방에 16%가 빠졌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항복 선언은 뭐 하더라도 일단 100기 정도는 올렸잖아요. 게다가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경쟁사는 AMD입니다. 아임드가 CPU에서는 인텔의 경쟁사인데 얘네는 이미 7나노가 나왔어요. 인텔은 지금 6개월이 늦어서 2022년, 2023년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나왔어? 그거 7나노 공정을 하려면 돈이 무지 막지하게 들어가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 이거 어떻게 나왔어? 당연히 TSMC에 맡긴 거죠. 설계만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MD가 인텔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아주 폭죽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폭죽을 울렸냐? 야, 이건 거의 아마존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비 없는 폭죽을 올렸어요. 어머 세상에, 저 집 불냈다더라. 야 인텔 팝콘 떨어진다 얘들아. 야 인텔 거 떨어진다 하니까 주워먹고 올라온 거예요.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거의 다 올랐습니다. 왜냐면 인텔이라는 큰 기업이 사실상 이거 들고 있다고 뭐가 이렇게 들다가 옆에 있는 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부스러기 먹는다고 전세계 주가 다 올랐어요. 인텔만 저작살이 났어요. AMD는 특히 인텔하고 CPU에서 머리박치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 CPU의 공룡이었던 인텔이 지금까지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설계와 제조 동시에 있는데, 사실상 제조에서 손을 들면 파운드리로 그게 넘어갈 거고, 그럼 파운드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인텔은 더 줄어들고 파운드리 파이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AMD 같은 경우는 같이 CPU로 싸우고 있는데 인텔의 CPU가 나오는 기간이 느려졌으니까 CPU 시장에서는 앞으로 AMD가 앞서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AMD도 종합 반도체 회사였어요. AMD도 공장이 있었어요. 원래는 만들던 회사예요. 이게 설계만 하던 회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AMD는. 근데 설계만 하던 회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됐냐? 설계하는 데를 띄었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동아시아 가면은 어떤 미친 나라 두 개가 있거든요. TS 모시기하고 삼성 모시기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인텔은 이미 앞으로는 효율화 최적화하겠다 이러면 손을 떼고 이 두 나라가 돈을 미친 듯이 쏟아 부어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경쟁이.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생산을 포기하고 팹립스를 변신하면서 자기 생산하는 거를 띄어서 분리시킵니다. 그게 어디예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우린 잘 모르죠. 왜냐? 파운드리 회사라 그러면 우린 주로 1등이 TSMC, 2등이 삼성을 보는데 사실 3등은 잘 안 봐요. GF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AMD 생산하는 데가 띄어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AMD였어요. 안 되는 거죠. 여기 3등이 8.3% 꽤 높아요. 삼성의 반이나 돼요. 이게 AMD였는데 2009년 3월에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면서 GF를 띄어서 다른 회사로 만들어요. AMD는 팹리스로 가겠다. 생산에서는 경쟁이 안 되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텔이 이번에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AMD가 10년 전에 했던 선택, 생산을 띄어서 AMD 완전히 팹리스로 갔는데, 물론 이번에 인텔은 완전히 띄어서 간 건 아니지만 보자 하니까 지금 인텔은 14나노입니다. 물론 뭐 성능이 뭐 14나노지만 좋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 어떻게 든 14나노인데 10나노로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면 니들 그렇게 되면 결국 AMD가 밟았던 길, 결국에는 띄어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시장에 갖는 거죠. 게다가 저렇게 늦어지니까 AMD는 이런 표현을 써요. 야, 진짜 요즘 레포트 제목 잘 써야 됩니다. 인텔의 슬픔은 AMD의 기쁨이다. 드디어 이제는 왔다 이거죠. 고난을 받았던 AMD의 한 줄기 빛이 왔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인텔이 슬픔이 AMD의 기쁨으로 가는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라는 아저씨가 실리콘밸리 어떻게 보면 창립자 대부 비슷한 분인데, 이 아저씨가 있어요. 쇼클리 유명한 사람이죠.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입니다. 발명한 다음에 좋아, 내가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나왔는데 성격이 워낙 독단적이고 조금 거시기 하셨기 때문에 같이 벨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 보고 형들 같이 나와서 나랑 같이 해요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받았죠. 열받아서 만만한 대학원생들을 불러옵니다. 만만한 젊은이들을 열정페이 오케이 하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노벨상도 받았어요. 열정페이로 몰려듭니다. 뭐 로버트 노이스, 줄리오 블랭크, GLS트, 무어의 법칙, 고등 무어 쭉쭉쭉 몰려 젊은이들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왜 실리콘밸리였냐, 그 자기 장모님인가 어머님인가 집이 그쪽에 있었다 그래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반도체의 기업을 세웁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반도체 기업을 세웠지만 워낙에 성격이 독단적이었으니까 뭐 말을 안 듣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고, 원래 대학원생들은 그러는 거야. 채찍질을 하니까 못 참았던 대학원생들 8명이 때려치고 나와요. 그게 그 유명한 8인의 배신자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냐면은 이 8명의 과학기술자가 때리고 나온 게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때려치고 나온 게 지금 모든 반도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회사 페어차일드입니다. 온세미컨덕터죠. 이름 바꿔서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 회사를 설립해요.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들이 뭔가를 해보자. 이 날이 역사를 바꾼 10개의 날이라는 뉴욕타임스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8명이 뛰쳐나온 날이 굉장한 날이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페어차일드를 만드는데 페어차일드 회사가 오래 못 가고 8명이 또 다시 거기서 하나하나 다 뛰어나옵니다. 그걸 페어차일드 런이라 그러는데, 이 8명이 각각 흩어지며 나오면서 65개에 관련 반도체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쫙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졌던 회사가 1968년에 인텔이 창립이 됩니다. 여기 도망 나온 형 있죠. 여기 고등무어 대표적인 도망 나온 아저씨예요. 여기 도망 나와갖고 내 거 만들어야지 하고 인텔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40년간 반도체 시장을 해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리콘밸리의 시작이죠. 68년에 인텔이 창립되면서 1971년에 신문기사에서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됐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1968년에 인텔이 만들어진 건 좋았는데 그때 같이 도망 나왔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제리 샌더스라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근데 조금 늦게 나왔어. 69년에 도망쳐요. AMD를 만듭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그때 만드는데요. 같은 피어젤 출신이니까 나오자마자 68년에 인텔, 그때까지만 해도 인텔이 뭐 그저 그랬죠. 69년이니까 AMD니까 도망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안타깝죠. 삼성처럼 D램으로 가던지 TSMC처럼 설계로 가던지 해야 되는데, 야, 같은 데서 나왔잖아. 페어차일드 뭐 걔나 나나 비스무리하고 뭐 거기서 거기 아이가. 그래서 CPU 시장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인텔과 머리박치기를 시작을 해요. 1969년에. 이게 이 형의 고난의 32년을 가져옵니다. 왜냐면은 이 형이 그 다음부터 69년에서 2002년까지 AMD CEO를 32년 했는데 32년 내내 그 인텔에 시달리다가 인텔과의 싸움이었어요. 엄청난 이만한 거인과 요만한 AMD의 싸움이었죠. 맨날 여기서 싸우다가 이름은 맞고 저름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나중에 책도 쓰고 얘기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나는 왜 포기할 줄 모르는 저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이 왜 이런 답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왜 포기할 줄 모르는가. 옆에서 얼마나 보기 안쓰러웠다는 거죠. 그것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꾸 때린다는 거죠. 32년을 때렸어요. 언젠가 그만 때릴 줄 알았는데 자기 은퇴하는 그날까지 때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야. 확고부동한 경쟁력과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이게 누구랑 경쟁이겠어요? 인텔이죠, 인텔. 근데 둘이 싸움이었어요, 이 둘. CPU에서.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인텔이 아무리 때려도 나는 회사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또 있습니다, 이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실패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야, 자신의 사무실 벽에 포스터 하나도 있었대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죽음의 그림자 계곡을 걷고 있지만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계곡에서 가장 터프하기 때문이다.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무실 벽에 그림자 계곡을 걸어놨어요. 32년간 시달리면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터프해야 되는지. 그쵸, 터프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죠. 한 32년 맞다 보면은 저절로 맷집 생기고 웬만한 거는 그냥 버틸 수 있어요. 하여튼 이 형은 꿀을 못 빨고 결국에는 32년 만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그 다음 CEO분이 오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 CEO분이 이것저것 하다가 2012년에 불도저를 만듭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불도저를 만들었다가 불도저와 같은 파산으로 갑니다. 멈춤 없는 파산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직선으로 갔어요. 파산을 안 할 수 있는 모든 난관을 불도저를 밀어버리면서 사실상 파산으로 가서 $20가 $1가 됩니다. 한마디로 망했어요.
이거 회사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파산설 20달러가 1달러가 되는데 회사가 어디 겠어. 삼성전자가 20분의 1이 나면 여러분들 망한 거지. 그때 당시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가는 우리 32년간의 샌더스 형의 눈물 어린 주가들이고요. 이때는 IT 버블이죠. 잠깐 좋았다가 여기에서 그만두셨어요. 참 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그만두고 그 다음 CEO가 뭔가 뭘 와서 우리도 해보자 라고 손을 들었다가 그 다음부터 그 회사가 없어질 뻔했어요. 손을 괜히 들었죠. 잘못 들었어요. 불도저처럼 없어질 뻔하고 여기서 시가총액이 20분의 1이 남으면서 사실상 회사가 없어지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때 언제나 난세는 영웅을 등장시킵니다. 한 줄기 빛 그녀가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보여드렸죠. 우리 리사수 누님이 이 빛나는 거 보이시죠?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CPU를 손에 들면서 2014년에 등장을 합니다. 내부 승진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사실상 AMD가 포기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외부 소방수를 갖고 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내부에서 뭐가 되겠냐. 근데 운도 좋았죠. 원래 영웅은 운도 따라야 돼요. 이때 인텔이 사실 조금씩 맛이 가고 있었죠. 이미 2014년부터 사실상 기술의 인텔, 미세 공정의 인텔이 여기를 사실상 손에 넣으면서 좀 휘청휘청하고 있었는데 우리 리사수 누나가 등장하면서 가격을 인하하죠. 그래서 사실 비싸수가 됐어요. 엄청난 가격 인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이젠이라는 불세출의 시리즈를 갖고 오면서 게임 좀 좋아하는 분들은 하여튼 그 뭐 우리가 그 없는 돈으로 고성능 게임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아주 빛과 소금 같은 분이었죠. 그분을 갖고 오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오릅니다. 괜히 비싸수가 아닌 거예요. 괜히 한 줄기 빛 그 자체가 아닌 게 망해가던 회사가 이때 등장을 했는데 이건 진짜 믿기지 않는 상승. 물론 운도 좋았죠. 거기서 여기서 32년간 40년간 AMD를 괴롭혀왔던 인텔이 여기서 AMD가 2008년에 했던 생산 설비를 사실상 100개에 가깝지 않을까. 미세 공정에 대해서 더 이상 경쟁이 어렵다. 잘못하면 팹리스로 갈 수 있다.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어이쿠야 하면서 오르는 겁니다. 샌더스 형의 아픔을 드디어 복수해주는 거죠. 형이 이날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AMD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게 다른 회사들은 눈치를 좀 빨랐어요. 그리고 좀 늦게 나왔지. TSMC는 요로 도망가고 삼성은 요로 도망가고 엔비디아는 요로 도망가고 남들은 요로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이게 68년 이게 69년 게다가 나온 데도 같아요. 페어차일드 같이 나와서 나도 될 줄 알고 머리 박았다가 거의 40년간지 고난을 살았다. 그러니까 리포트 제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는 샌더스 형이 못한 걸 우리가 해냈어. 인텔의 슬픔은 AMD의 기쁨이다. 2인자의 역습이다. 다른 전망 다른 주가. 지금 뭐 여기는 축제죠. 축제. 이게 얼마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AMD는 지금 난리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기술의 인텔이 진짜 제조를 포기하나 제조를 왜 주와 정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미세 공정을 하는 그런 파운드리 쪽에 줄 것인가. 이게 사실은 2019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야, 니들 10나노에서 그렇게 버벅이 놓으니까 안 될 것 같아 했더니 인텔이 강력한 내용을 했어요. CPU 외주 생산은 5보다 자체 생산을 더욱 늘린다. 우리를 껌으로 보냐 이런 얘기를 한 게 2019년 11월 28일이에요. 6개월 버틴 거 6개월. 2분기 만에 항복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야,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지금 10나노도 지금 안 되는 판에 7나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득해지는 거죠. 7나노 공정 생산을 하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날아가면서 그럼 현재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생산은 TSMC와 삼성전자 2개가 남은 거야. 이 아래 최첨단 공정으로 넘어가기는 너무 어려워진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AMD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미 2008년도 2009년도에 결단을 내리면서 팹리스로 가고 생산을 TSMC로 넘긴 결과 여기는 생산에 투자하고 여기는 설계 투자해서 둘이 합쳐서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인텔이 이제 와서 10년 뒤에 정말로 따라갈 것이냐. 인텔과 팝콘이 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비싸수 누나는 이 모든 거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게 가장 중요했죠.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인텔 CPU의 절반 가격에 성능도 좋은 7나노 10나노와 7나노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많은 게이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비싸수가 되는 그런 기적을 창출하셨습니다. 물론 게다가 대만 언론들은 요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TSMC가 인텔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한테 CPU잖아. 인텔은 CPU를 넘기면은 니들 그 제조 그 기술 날라간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 TSMC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아주 여기는 지금 떡집이에요. 떡집. 난리 났습니다. 자기들 거라고. 이거 우리 거 아니냐. 이거 시장 지배자인 TSMC에 사실상 기댄 거 아니냐. 삼성전자 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TSMC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거의 20%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이거 최대 수혜자가 지금 AMD하고 TSMC입니다. 여기 올랐어. 이게 혼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건 내 거 아니겠냐. 당연히 내 거지라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 저거 인텔이 CPU를 삼성전자 주겠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우리를 주겠지. 이거 무조건 우리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 인텔 거 만약에 다 가져간다. 그럼 TSMC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사실상 고성능 반도체 칩 생산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도 50%가 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독점으로 갈 수 있죠. 삼성전자를 앞서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과 다를지 아직 인텔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치더라도 니들 희망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파운드리 시장은 확대가 되는 거죠. 왜냐? 이제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두 개예요. 옛날에는 그나마 인테이블 해보자 그랬는데 포기했잖아요. AMD 포기했죠. 인텔 포기했죠. 줄줄이 지금 다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는 이 미세 공정,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돈이 미쳤기 때문에 얘들이 투자하는 돈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숫자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하니까 사실상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남은 회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번에 갑자기 올랐죠. 이게 갑자기 오르긴 했는데 이게 제가 잠깐 뭐 그날 바빴거든요. 오르려면 화끈하게 오르던가. 여기가 60층인데 인사하고 갔어요. 야 이거 언제 갔어? 야 제가 좀 바빠. 매일 보지 않아요.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매일 보지 않는데 언제 왔다 가셨냐? 우리 집 인사하고 갔더라고요. 앞에 벨 누르고. 야 이거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벨티라 그러죠. 벨티. 야 잠깐만. 누르고 도망가. 눌렀으면 확실하게 와서 인사도 하고 형 안녕하세요. 안에 뭐 기분 좋은가요? 안방에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벨티 했어. 벨티. 이게 뭐야 이게? 여기 60층인데 그날 하루야 하루. 여기 띡 찍더니 띡 맞아갖고 야씨 57층 갔어. 57층. 야 이거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참 요즘 분들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인사를 조금 제대로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요. 이게 뭐 삼성전자만 인사를 하고 갔냐? 코스피도 이제 움찔했죠. 잠깐 삼전이 움찔하니까 코스피도 움찔했다가 조금 내려와 있어요. 하지만 이 움찔이 아니라 아주 큰 움찔이기를 강력히 기원 드립니다. 자, 이거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자, 누가 보더라도 TSMC는 어떻게 해야 돼요? TSMC 입장에 잠깐 보면은 지금 논았죠. 인텔은 인텔대로 생산 외주 검토하겠다. 애플은 애플대로 애플 반도체 만들겠다. AMD는 AM대로 아예 이 기회에 돈 더 써서 7나노 5나노로 가서 TSMC 최대 고객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논았어요. 물론 삼성도 좋죠.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생산 시장이 커지는데 이게 혼자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체해요 체해. 이거 부스러기는 떨어지겠죠. 어떻게 되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닐 거니. 시장이 커지는데 에이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욕심 아니냐. 우리 쪽으로 조금 뭐가 오겠지. 아니면은 방법이 있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얘를 죽여버리면 돼요.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뭐 지금 7나노 5나노 한단 말이야. 지금 삼성이 늦었습니다. 삼성도 이제 뒤늦게 7나노 5나노. 얘가 7나노 5나노 할 때 나는 3나노 1나노 하면 되죠. 아니면은 얘가 생산을 100만큼 할 때 나는 300만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는 물론 TSMC대로 입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잠깐만, 저 시장이 논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이에 내가 지금 납품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손을 드는 순간에 저게 날아가거든요. 미국 손이. 자, 미국 손이 끊기면은 미국 손이 끊기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만약에 미국 손이 끊기면요, 우리 벨티 하던 형들이, 이게 삼성전자잖아. 60층에 잠깐 벨티 했어요. 이 예의 없던 형들이 아마 갑자기 예의를 차릴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저게 끊기면. 끊길 리는 없지만 화웨이도 알죠.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미쳤어요. 일로 갔다가 어떻게 되게. 미국 요구를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TSMC가 미국에 5나노 반도체 공장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줘야죠. 지금 저게 논하게 생겼는데 지금 팝콘 부스러기 많이 떨어지면은 삼성전자만 좋은 거잖아. 누구 편들려고. 저거 지금 떨어질 수 없으니까 부스러기까지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욕심 많습니다. 체한다 얘야. 나 욕심도 없다. 60층 잠깐 인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부스러기까지 먹겠다고 거기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체해요 체해. 하여튼 자, 그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런 모습을, 지금 시장이 저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잠깐만 기다려봐. 모른다는 거죠. 부스러기가 어떻게 떨어질지. 아니면은 인텔이 뭐 TSMC 다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달 들어서 2조 6,500억을 샀다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팅을 거는 거고, 저는 몰랐는데 저 벨티 할 때 잠깐 손을 들었던 형들은 신났죠. 명중이다. 명중이다. 동학개미가 이겼다. 4거래 일 동안 1조 5,800억어치 파셨다는 거죠. 60층 오니까 어이쿠 형님 맞습니까? 하고 저는 아직 몰랐었는데 문 열고 인사 대신했죠. 이렇게 문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판 거예요. 승리했다 우리는. 형들 어깨를 조금 더 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언제 왔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벨티 하시면 상당히 곤란한데, 조금 가슴 아픈 분들도 계시죠. 야,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야, 하이닉스는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SKX 실적 좋고 이제 공장 많이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파운드리 시장의 변화잖아요. 하이닉스는 종합 반도체 회사긴 한데 파운드리는 없기 때문에 이거랑은 잠깐 딴 얘기고, 그다음에 삼성도 그렇고 다시 빠지는 이유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하반기엔 디렉 가격 하락 뭐 이런 얘기가 약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약간 뭐 번외적인 얘기니까. 물론 SK
SK하이닉스도 저 미세 공정에도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걸머 지을 정도로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122조를 투자해서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짓고 있다 그러는데 팹을 공장을 4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미친 계획입니다. 이게 용인에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이 각각 100조가 넘는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가 거의 뭐 나라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은 너무했다. 우리 코스피의 운명을 거머쥔 베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데가 여기입니다.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4개를 만들겠다는데 하나만 만드는 것도 미친 공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뉴스가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삼성전자가 뭐 지금 컴퓨터 공장이긴 한데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있어요. 중국 수조 공장 생산 중단. 누가 보더라도 그냥 컴퓨터가 잘 안 팔리니까 공장을 빼는 건데 TSMC가 그렇게 하는 거를 중국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쿵 되는데죠. 아니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삼성은 당연히 뭐 그냥 PC가 안 팔려서 파는 거긴 한데 아, 쟤네까지도 뭐 그런 느낌을 약간 줄 수 있겠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은 세계 반도체 공급업체의 매출 탑을 갖고 왔는데 삼성전자는 당연히 생산과 설계를 같이 하는 종합반도체 IDM이고요. 인텔은 IDM 대표적인 종합반도체업인데 지금 지지치고 있는 거죠. 생생해서 지지치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 업체인데 메모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메모리입니다. 브로드컴, 퀄컴은 팹립스예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는 IDM 종합반도체 업체긴 한데 아날로그 반도체라서 약간 색이 달라요. 여기도 웨스턴 디지털 메모리입니다. 여기는 팹립스예요. NXP는 옛날에 삼성전자 인수위가 나오는데 여기는 자동차 관련이에요. 그게 세요. 그럼 사실상 생산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게 TSMC하고 설계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안 남았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호재일 수도 있고 TSMC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인데다가 옛날에 연평균 7.8% 2016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포기하는 데가 많아지면 이쪽 파이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럼 이걸 삼성은 TSMC가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를 어떻게든 먹어야겠다. 제가 7할 때 나는 5하고 나는 제가 5할 때 나는 3하고 또는 얘가 100을 만들 때 나는 200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2030년까지 이거 1위가 목표였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1위가 목표예요. TSMC가 지금 인텔 거 다 가져가면 70% 예상하고 지금 50%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10년 뒤에 1위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 만에 쟤를 어퍼컷, 라이트, 레프트로 후려쳐서 저기를 가져와야겠다는 건데 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런 걸 합니다. 2020년 6월에 어떤 뉴스를 나왔냐면은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에 지금 P1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P2를 완성했어요. 최첨단 반도체 공정이라고 말을 하고 P2에다가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넣고 있어요. 수십조를 들여 넣고 있는데 2020년 6월에 P3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9월에 착공합니다. P3는 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요건 400m지만 요건 700m짜리 더 크게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P2라는 것도 아직 생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이제 채우고 있는 데였어요. P2라는 것도 지난해 공사 끝나고 장비를 넣고 있었는데 이거 장비를 넣고 생산도 하기 전에 P3라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돌아가니까 뭐를 발표했냐, 전 이걸 보고 좀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3곳 더 짓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P1 있죠. P2 완성을 했어요. 완성하자마자 P3를 짓겠다 그랬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남들 다 포기하고 지금 둘이 싸울 것 같으니까 P4, P5, P6를 만들겠다. 6배럭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배럭 2개 짓고 하나 더 3배럭에서 마린 뽑으면 상대가 될 것 같았는데 저놈이 조금 세 보이니까 이거 6배럭 올인 아니냐 이 정도면. 잠깐만, 멀티 하나 먹고 6배럭 돌리겠다는 거죠. 마린 메딩 메딩을 찍어서 이거 물량 공세로 가겠다는 게 업계에 따르면 항상 최근 팩덕시에 반도체 4기, 5기, 6기 공장을 착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무지 막자하게 필요하니까 2025년까지 물 공급을 어떻게든 해달라. 저 공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보통 수십조가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공장 한 개 만드는데 요즘에 30조입니다. 그러면은 피 지금 3 계획 발표한 지 얼마 안 있어서 4, 5, 6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피 2도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다 하면은 하나에 30조인데 30, 60, 90, 120, 150 이거만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추가로 뭐 물 뭐 만들고 하면은 와, 사실상 뭐 거의 올인을 박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뭐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TSMC하고 머리 박치기를 해서 누가 죽냐 한번 해보자는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고, 뭐 지금 평택시도 평택시대로 지금 세금 장난 아니겠죠. 얼마나 좋겠어. 평택시 입장에서는 입이 이렇게 됐죠. 어우야 세상에. P1, P2만 해도 우리 세금이 얼마일까?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어우야 세수 빵빵하게 라고 했는데 P6까지 만들면은 평택시가 웬만한 시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4개를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물론 물을 지금 대놓으라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아까 용인에서 나왔지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물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저 평택이나 용인에서 수십만 톤 물을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게, 물 끌어오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걸 만약에 하면은 사실상 TSMC하고 돈으로 지금 뭐 인텔 나가리 났죠. 뭐 AMD 옛날에 나가리 났죠. 웬만한 기업들 다 나가리 났고 둘이 남은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2030년까지 정말 초미세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누가 많은지를 지금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운드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삼성과 TSMC 두 체제로 굳어지면서, 하여튼 저는 뭐 정말 좋은 계획이고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님들 그 벨티 안 되죠. 우리는 그거잖아. 예절의 민족. 오면은 인사를 해. 누가 인사를 이렇게 해. 이건 인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와서 그 좀 안방도 보고 저 사랑방도 보고, 야 P6래잖아. P6 뭐 P5 P6래니까 뭐 뭔 얘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천천히 나눌 수 있는, 건물의 외국인 형들 좋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